지금 이 질문 방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웬만한 이제 시중에 있는 챗GPT 강의를 굳이 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챗GPT 역할 부여는 페르소나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맥락 설명은 이제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원하는 결과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제안과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개요를 작성해줘라고 하는 경우에 뭔가 이 상세 페이지 개요도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나 이제 카피라이팅 관점에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으로 숫자를 한번 쳐주세요. 네, 이 요소 중에서 제가 이 모든 요소를 채팅할 때마다 모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꼭 빠지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숫자를 쳐주고 계시는데, 네, 이거 아시면은 챗GPT 조금 배워도 엄청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1번, 지금 1번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1번이 많은 것 같고, 의외로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네, 지금 제가 중요도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봤어요. 3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질문을 할 때 목적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바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목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질문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베스트셀러를 이제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만약에 책을 쓰고 싶어요. 책을 쓰고 싶은데 목적이 그냥 책 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빨리 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1챕터 쓰고 3챕터 쓰고 이제 5챕터 쓰고 이제 순서대로 빨리 이제 쓰는 게 이제 목적일 텐데, 만약에 책 출간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 중요한 아이디어를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좀 더 길게 써보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짜실 때, 질문을 이제 구성하실 때 귀찮아도 이 목적을 빠뜨리는 순간 답변이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꼭 목적을 확실히 하고 질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맥락 설명이 있는데요. 맥락 설명은 바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맥락을 줘야 돼요. 실제로 그 지문 이해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야구 관련 지문을 이제 사람한테 읽게 했어요. 사람한테 읽게 했을 때 독해력이 높고 배경 지식이 높은 사람은 바로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는데, 의외로 독해력이 없어도 배경 지식이 많으면은 이 야구 관련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독해력이 높더라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제대로 읽지를 못했는데요. 이 GPT도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아무리 똑똑해도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풀 수 있겠죠. 그것처럼 배경 지식에 대해서 잘 설명할수록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질문 자체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그 육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어디서 해,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챗GPT에게 질문 답변하면서 답변을 맥락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트로 아리기닌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답변을 통해서 맥락을 얻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 GPT에게 제가 필요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맥락을 주는 게 필요해요. 절대로 GPT는 맥락에 없는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부여를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역할 부여는 빠져도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GPT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페르소나를 설정하지 않아도 맥락을 잘 주거나 목적을 잘 설명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끔 잘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번 역할 부여를 하진 않는데요. 근데 역할 부여가 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희가 만약 질문을 할 때 역할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 챗GPT에게 어느 정도 그 행동 반경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엄한 이제 역사 섹션이나 백과사전 섹션에 가지 않고 상세 페이지에 관련된 섹션에 가게끔 이 친구한테 그 설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상세 페이지 기획자로서라고 하는 순간 상세 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기획 섹션에서 헤매지 않고 정보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결과를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같은 주제로 다양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위 내용으로 한 문장 분량으로 뭐 카피라이팅, 만화 콘티, 영상 스크립트 대본을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 카피라이팅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또 만화 콘티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영상 스크립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다양한 이제 결과를 받고 싶으면은 이 결과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뭐 문자 수 제한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특정 주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간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데이터나 예전 데이터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분석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지역 제한을 걸 수가 있어요. 한국 내에서 뭐 한국 내 아니면 뭐 온라인 아니면 해외 사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 출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신뢰 있는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학술적인 출처나 연구 논문에서 얻은 정보만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모든 요소들을 통합을 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할 때 이 템플릿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당신은 역할 전문가입니다. 내용은 맥락입니다. 목표는 목적입니다. 결과를 만듭니다. 또 글쓰기 지침은 제약 조건입니다. 라는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상세 페이지 이제 제작을 요청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챗GPT한테 10년차 상세 페이지 기획자로 이제 역할별을 하고 내가 디자인한 유니크한 머그컵을 소개해 줄 거라는 맥락을 줬고 또 목표는 머그컵을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거에 맞는 결과물로 상세 페이지 개요를 이제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으로는 그 파소나 프로브럼, 어피니티, 솔루션 오퍼, 내로잉 다운, 액션 법칙으로 세 줄씩 표로 작성해라고 해봤어요. 이 파소나 법칙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주로 쓰는 법칙이다 보니 제가 그냥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 파소나 법칙에 맞춰서 이제 상세 페이지 개요가 나온 거거든요. 머그컵 상세 페이지 개요를 봤는데 뭐 문제 제기를 먼저 했죠. 뭐 일상에 활기를 더해줄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뭐 머그컵이 지루하고 뭐 흔하다고 느끼나요?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이제 머그컵을 파는 거니까 또 공감을 해줍니다. 뭐 머그컵은 당신의 테이블을 뭐 아름답고 독특하게 꾸며줍니다. 또 컬러풀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매일 아침을 더욱 활기차게 시작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또 답변해줬어요. 뭐 고품질 재질과 세심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고 또 완벽한 그립감과 뭐 편안한 사용감을 자랑을 하고 있대요. 그거에 맞춰서 또 제안을 하죠. 지금 구매하면 10% 할인가를 제공을 하고 또 네로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좁히기를 하고 또 행동을 유도하는 카피를 또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 장바구니에 담아 보세요. 뭐 구매 버튼 클릭하세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를 짜줬어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솔직하게 저는 이 상세 페이지 개요를 못 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딱딱하고 이거를 그대로 쓰려면 좀 더 저에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결과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챗GPT 가장 큰 사용법은 뭐라고 했었죠? 제가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실망을 하지 마시고 위 글에서 땡땡이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줘. 아니면 또 예시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또 분량을 더 짧게 작성해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머그컵 그냥 머그컵이 아니라 뭐 돌잔치 선물로 소구점을 잡아서 문장들을 다시 카피라이팅 해주세요라고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돌잔치 선물이라는 소구점을 잡고 문제 제기를 이제 해줬고요. 뭐 선물을 받은 부모님께 감동을 줄 특별한 선택을 원하시나요? 뭐 부모님 선물로 해주는 게 맞으니까 또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또 공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제 할 수가 있죠. 뭐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또 뭐 디자인 좋다. 뭐 선물로 고민하는 분들 이거 사라. 이런 게 될 수 있고 뭐 솔루션 고품질 재질로 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식기세척기도 가능하다. 뭐 실용성도 뛰어나다. 제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비슷하죠. 그런데 좀 더 돌잔치 선물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피드백을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피드백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기본 사용법이라고 하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모든 방법들을 항상 질문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공식만 그냥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공식만 기억하면 챗GPT를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어요. 바로 뭐뭐로서 뭐뭐를 뭐뭐 해줘라는 공식인데요. 바로 역할로서 목적을 만들어서 형태로 보여줘라는 공식입니다. 제가 만약에 뭐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뭐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PDF 형태로 보여줘 아니면은 뭐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줘라는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용을 해보자면 뭐 스토리텔링 전문가로서 뭐 굿즈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해줘. 또 온라인 쇼핑 전문가로서 판매 최적화 방안을 고객 여정 지도로 작성해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서비스 컨설턴트로서 매장 내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전문가로서 아기를 위한 굿즈 제품을 판매하는 창의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해줘라고 질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제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기본적인 공식에다가 밑에다가 맥락을 그냥 추가해 주는 거예요. 맥락을 이제 땡땡 넣고 뭐 제가 판 업종, 뭐 주요 타겟, 지역, 제품 또는 서비스, 주요 경쟁사, 아니 뭐 대표 이력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목적이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또 굿즈 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거에 도움되는 모든 배경 지식과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다르게 좀 더 제 맥락에 맞게끔 브랜드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강남 압구정동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압구정동의 아름다운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가게 러브리틀은 사랑으로 가득 찬 브랜드입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대표 김지연은 아기들을 위해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이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네요. 또 기원과 이제 비전도 알아서 이제 짜고 있고요. 되게 잘 만들어 줍니다. 맥락을 주시면은 이런 브랜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브랜딩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초안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예시 넣기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 그냥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예시를 넣게 되면 챗GPT가 이 예시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팀장님한테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예시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에 대해서 그 예시를 넣고 이 시와 최대한 똑같이 작성하고 싶은데 문체나 기승전결 구조를 이제 포함해서 예시를 작성해줘 하고 주제만 바꾸게 했어요. 주제만 챗GPT로 백만장자 되는 법이라고 했더니 이제 챗GPT로 백만장자 되는 길에 대해서 시를 윤동주 서시처럼 굉장히 잘 써줍니다. 챗GPT로 백만장자가 되기를 하나도 망설이지 않기를 인터넷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강해져야겠다. 지식을 나누는 마음으로 모든 정보를 학습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야겠다. 오늘 밤에도 키보드 소리가 울린다. 굉장히 잘 따라하죠. 각색도 되게 재밌게 잘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예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이게 사실 원래는 AI를 잘 안 쓰는 이유가 특유의 번역체나 AI 티가 나서 잘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시를 주니까 사람이 쓴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죠. 이것처럼 예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CS 문구 쓰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또 상세 페이지 문구 넣을 때도 예시를 주면은 굉장히 잘 따라합니다. 문구 같은 경우에는 삐삐롱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마음이 느껴진 후기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예시를 그대로 챗GPT한테 넣고 아래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위 글과 말투를 똑같이 해서 신발 쇼핑몰 응대 댓글로 자지 작성해줘라고 하니까 말투는 그대로인데 내용만 다르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CS 문구 짜실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필수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뭐뭐로써 뭐뭐를 뭐뭐 해줘 에다가 맥락을 넣고 예시를 넣어주면 나에게 정말로 딱 맞는 답변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시를 넣는 순간부터 AI 말투나 좀 어색한 것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법은 이 공식을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맥락이나 예시를 내가 마음에 드는 예시를 잔뜩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답변을 정말 무한정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필수 사용법이었고요. 네, 다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아마 챗GPT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온라인 판매 로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사실 이거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어떻게 활용법을 알려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세웁니다. 저희 보통 이제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선정이 먼저 있을 수 있겠죠. 키워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요즘 핫한 아이템이나 사람들이 잘 이제 수요가 더 많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싱을 하겠죠. 소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소싱할 물건들을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전환시킬지는 또 브랜드 콘텐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구성을 짜는 것과 그 다음에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노출 관리를 해서 광고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또 주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CS도 이제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매를 결정하는 3요소라고 하면은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 곱하기 전환율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S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하는 작업에서 이 부분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키워드 잘 잡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 빠삭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딱 생각을 하면은 언제 이게 좀 잘 팔리고 어느 키워드들이 좀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트렌드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한테 어떤 조건을 걸어서 트렌드를 예측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경쟁사 상세 페이지나 리뷰를 챗GPT한테 넣고, 그러니까 예시를 넣는 거죠. 예시를 넣고 거기서 트렌드 데이터에서 잡히지 않는 고객들의 언어를 미리 포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키워드 트렌드를 좀 빠르고 편하게 예측할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잘해줘요. 이걸 이용을 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 구글 키워드 플래너 말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또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 들어가셔서 쇼핑 인사이트에서 그 이제 분야별로 인기 검색어를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다 랩 검색하시고 이제 분야에다가 저는 이제 농산물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식품이랑 농산물을 검색을 하면은 밑에 이제 인기 검색어가 뜹니다. 인기 검색어가 이제 지금 날짜를 지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농산물 인기 검색어를 볼 때 저희가 그 트렌드를 예측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맘때쯤 작년에 어떤 게 유행이 됐었지라는 이제 검색어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일단 쭉 뭐 이미지를 뽑아봅니다. 이미지를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이 키워드를 이제 가져와가지고요. 챗GPT한테 예시로 넣어 보는 거예요. 예시로 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정 기간에만 생산되는 키워드를 추출해줘.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 모든 키워드들을 실제로 수작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경쟁 강도가 왠지 낮을 것 같은 순으로 나열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거도 같이 작성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세부 키워드나 이제 연관 검색어도 추천해주고 근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외로 이제 저만의 인사이트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뭐 경쟁 강도가 낮을 것 같은 특징들을 추가로 또 뭐 4, 5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서 나열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한번 이 위 키워드들을 넣고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계절성이 강한 과일 키워드들을 이제 뽑아줍니다. 그래서 햄마들을 이제 추천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근거도 이제 얘기를 해줬죠. 수확기에 뭐 수요가 집중돼서 경쟁이 뭐 적을 것으로 예상된대요. 관심도 높아질 거고 뭐 복숭아, 여름철 뭐 복숭아 수확기에 뭐 검색량이 몰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이게 진짜인지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고 이 키워드 괜찮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관 검색어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또 수박, 뭐 감자, 자두 이런 식으로 과일 키워드들을 이제 쭉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1차 필터링을 챗GPT한테 이제 시켜서 이게 좀 트렌드일 수 있겠구나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 외로는 또 실제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리뷰를 첨부해서 롱테일 키워드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SEO 전문가로서 역할 부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한 의도가 있는 키워드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상위 노출용 키워드가 제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죠. 또 구매 고민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또 이제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결제 직전에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을 하는지 아이디어를 또 얻고 근거를 말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실제로 첨부를 한 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take a deep breath and work on this problem step by step은 그냥 이 좀 마법의 프롬프트 같은 건데 이것을 이제 넣어주면은 좀 더 GPT 성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모든 질문에 이 프롬프트를 넣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실제로 답변을 받았을 때 키워드 추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기반으로 롱테일 키워드를 추출해 봤는데 제시된 카테고리별로 10개씩 키워드를 제안하고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네요. 정보성 유입 키워드 볼 때는 뭐 고구마 맛있게 굽는 법 이걸 많이 검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굳이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유입이 아니라 정말로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나 SEO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보성 유입으로 좋은 콘텐츠네 라고 키워드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뭐 이 검색량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검색량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는 거죠. 이 키워드들을 선정을 하고 또 탐색 키워드 또 이제 브레인스토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군고구마 만드는 법. 이 고구마 구매하실 때 그러니까 구매를 좀 알아볼 때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죠. 뭐 달콤한 군고구마, 뭐 고구마 간식 레시피,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 뭐 피자 만들기, 뭐 좀 고구마 조리법이나 활용 아이디어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이것도 키워드에 넣으면은 SEO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로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조리법부터 레시피까지 다양한 탐색 키워드들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환 키워드도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요. 전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구매와 정말 연관된 키워드죠. 이 키워드를 검색한 분들은 이제 모두 이제 고구마를 구매를 이제 고려하는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검색할 만한 제품명, 판매처, 배송 관련 키워드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SEO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를 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잘 들으셨을까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키워드를 뽑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소싱까지 했어요. 그 소싱을 한 다음에 보통은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경쟁사랑 차별점을 좀 두고 싶은 거예요. 뭐 리뷰나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좀 그 중에서 기억에 좋게 남을 상품을 보통 구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모두 브랜딩 작업들이죠.
보통 이 고구마, 수많은 고구마 상품들 중에서 이 꿀고구마를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어떤 거냐면 저는 복잡하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고퀄리티 이미지예요. 근데 이 고퀄리티 이미지도 일일이 다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AI를 쓰시면은 스톡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저작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어, 쓰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가성비로 너무 좋죠. 근데 보통은 이걸 안 쓰는 이유가 AI 티가 너무 많이 난다, 또 이미지가 별로다라는 이유로 많이 안 써요. 근데 이것도 프롬프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AI 모델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저는 보통 미드저니 AI 모델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AI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상세 페이지에 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고급스러워야 돼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사고 싶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좀 먹는 거에 관련되어 있긴 한데 좀 군침 도는 연출이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화질이 좋아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뭔가 눈에 띄면 좋아요. 뭔가 좀 화려하거나 눈에 잘 띄거나 그런 게 있겠죠. 좀 쨍한 색을 쓰거나 생생한 이미지를 쓰거나. 그래서 이 조건을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작 GPT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GPT스를 사용해서 넣으면은 이거에 맞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알아서 작성을 해줘요. 방법이 정말 간단해요. 그냥 GPT스를 검색을 해서요. 미드저니라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미드저니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 유료 버전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무료 유저들도 쓸 수 있게 풀렸어요. 근데 한 세네 가지 질문밖에 못 써서 저는 보통 유료 사용하시는 걸 많이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찾아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미드저니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멋진 고구마 스톡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조금 포토샵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냥 고구마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고화질로 뽑아주기 때문에 미드저니 중에서도 모델 V6라는 게 있어요. V6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미드저니 V6를 사용하시면 네, 이 스톡 이미지는 무한대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원하는 그런 뭐 포즈나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GPT스에다가 요청하시면 돼요. GPT스한테 뭐 고구마 금젖샷이 아니라 뭐좀 풀샷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저기다가 풀샷이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청해서 프롬프트를 뽑아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미드저니를 사용할 때 이 프롬프트 사용법도 다 알아야 됐어요. 미드저니도 나름의 그 사용법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GPT스가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쓸 수 있게끔 다 번역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저니 프롬프트 공부를 안 하셔도 스톡 이미지 뽑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멋진 이미지들을 뽑아서 상품 페이지, 상세 페이지에도 쓸 수 있겠죠. 잘 쓰시면 돼요. 그리고 미드저니는 유료예요. 유료인데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예스챗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쓸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게 챗GPT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미드저니라고 따로 검색을 해서 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로 쓸 수 있는 건데 미드저니 혹시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수요를 보고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다른 거지만 쓰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월에 한 2만 원 정도 내면은 200장 정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스챗에서 무료로 몇 번 뽑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카피라이팅이 있어요.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챗GPT보다는 저는 클로드3 모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클로드3는 어떤 거냐면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에요. 뭐 구글 제미나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이 있는 것처럼 클로드3가 있거든요. 이게 챗GPT보다 그 한국 데이터가 많아서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고요. 또 감성적이에요. 챗GPT는 토닥토닥을 얘기를 해도 정의를 말하거나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기를 해주는데 클로드3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 상세 페이지 쓸 때도 약간 정말 T처럼 나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제 뭔가 구매 전환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감성을 약간 터치를 하면은 구매 전환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상세 페이지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런 감성적인 카피라이팅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드3가 굉장히 여기에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클로드3에다가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써봤어요. 뭐 고구마에 관한 강한 지칭어를 추천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팔고 싶은데 이 고구마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별명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자마자 뭔가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타 상품들과의 차별점이 느껴지고 후킹이 돼야 되는 단어여야 합니다. 라고 맥락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시까지 넣어줬죠. 그랬더니 고구마의 강한 지칭어로 다음과 같은 예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황급빛 꿀고구마, 뭐 촉촉한 황혼 고구마 이런 거 되게 뭔가 감성적이면서도 끌리죠. 그리고 한입 반한 고구마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달콤 쫄깃, 고구마계의 왕자님, 뭐 승천, 뭐 난리 났네요. 뭐 감동이 번쩍 고구마, 고구마계의 샤넬, 뭐 술술 녹는 꿀맛 고구마, 미식회 뭐 이런 것들 뭐 수식어를 통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뭐 강조할 수 있다고도 이제 잘 설명해 주네요. 근데 마음 또 이거를 쓰고 마음에 안 들면은 피드백을 또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아니면은 뭐 한 20가지 더 추천해 줄래? 라고 계속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 개요를 짜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카피라이팅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클로드 3로 이제 썼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단계별로 충족하는 고구마의 상세 페이지 개요를 작성해줘. 후킹 포인트가 꼭 들어가야 해. 라고 또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3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 있죠. 조건이라고 딱 명시를 해주면은 얘가 더 말을 잘 들어요. 뭔가 약간 클로드 3에게 잘 할 수 있는 문법 같은 거예요. 이 문법을 넣고 이 틀에 맞춰서 그 조건을 넣어주면은 클로드 3가 더 잘 대답을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 어피니티, 뭐 솔루션, 어퍼, 뭐 네로잉 다운, 그리고 액션을 넣고 이거에 맞게끔 상세 페이지 개요를 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구마계의 샤넬을 만나 보세요라고 이제 해봤고 뭐 프로블럼, 뭐 지금까지 먹은 고구마 뭐 식감과 맛이 평범했나요? 뭐 잘 익히기 어려웠나요? 뭐 건강식으로 고구마 즐기고 싶은데 맛없어서 고민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반적이게 짜긴 했죠. 뭐 저희도 같은 문제를 뭐 고민했습니다. 뭐 공감. 그래서 식감과 맛, 뭐 조리법 모두 완벽한 고구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개요를 짰고 또 솔루션, 뭐 최상급 고구마를 솔루션으로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뭐 품종, 재배법 이게 좀 차별점을 두고 있네요. 그래서 그 어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계의 샤넬을 소개합니다 하고 뭐 무료 배송 혜택을 또 준대요. 레시피북도 증정하고 네로잉 다운은 이제 지금 사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회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공된대요. 빨리 사야겠네요. 그리고 최상급 고구마를 경험하고 싶다면 뭐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뭐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액션, 지금 바로 고구마계의 샤넬을 카트에 담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개요를 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정해달라고 하면 또 수정을 해주거든요. 또 맥락을 잘 넣을수록 그 맥락에 맞춰서 이 개요를 정말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상세 페이지 벤치마킹을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콘텐츠 벤치마킹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콘텐츠 벤치마킹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좀 같은 주제가 있어요. 뭐 경쟁사 제품이나 아니면은 좀 이거는 뭔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인데 이 방식을 좀 내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약간 아이디어를 예시로 가져와서 저희 톤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콘텐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콘텐츠에서 뭔가 카피라이팅도 되게 재밌고 이거 되게 내용도 독특하고 흥미롭네 이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잘 나가는 콘텐츠를 넣어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상세 페이지를 기존에 상위 노출되고 리뷰도 굉장히 많은 상세 페이지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개요를 짜고 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각색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존에 있던 저랑 아무 연관이 없는 고구마 상세 페이지인데요. 이 고구마 상세 페이지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캡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미지 다운로더 뭐 확장 프로그램을 쓰던가 아니면 일일이 뭐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캡처하셔가지고 GPT에 그대로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대로 넣으면은 이게 GPT가 아직까지는 한글 글자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얘가 한글을 못 읽었는데 읽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페이지 벤치마킹 시킬 때 이 이미지를 그대로 옴니에게 넣거나 GPT에 넣어서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글자들을 이 에스겁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으면은 한글 인식을 진짜 잘해줘요. 웬만한 한글 인식 프로그램보다는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 페이지를 넣고 차례대로 문구들을 다 뽑아냅니다. 전 실제로 이 모든 그 문구들을 뽑아서 예시에 넣었어요. 그리고 예시 위에다가 제가 한번 지침을 넣어봤습니다. 지침은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과 예시를 구분해 준 거거든요. 지침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벤치마킹 하고 싶은 상세 페이지 문구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맥락을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적절하게 문구를 카피라이터 관점에서 분류해서 마크다운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해봤어요.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글쓰기 문법 같은 겁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세 번째로는 각 문장마다 카피라이팅 관점으로 해석한 것을 남겨주세요 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마법의 문장을 써놨습니다. 네, 이 마법의 문장은 그냥 저는 외우거든요.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쓸 때마다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예시를 넣고 한번 뽑아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사진으로 넣었던 상세 페이지 제목이 있고 여기서 제가 요청한 것처럼 카피라이팅의 해석을 달아주죠. 제품의 핵심 가치를 강조해서 눈길을 끌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핵심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전달을 했대요. 이 짧은 문구에서도 어떤 전략이 들어갔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상세 페이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시키거든요. 해석을 시키고 또 꿀고구마, 꼬리뚝뚝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핵심 가치를 강조했구나. 그럼 내 상세 페이지도 핵심 가치를 강조해서 좀 차별화되게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소개가 있을 수 있겠죠. 제품 소개도 그 남부파머스, 베니하리파는 뭐 장점을 가진 품종을 뭐 셜라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철 고구마, 뭐 카피라이팅 해석, 신선함과 출처를 강조해서 신뢰도 및 신선도를 이제 보장을 했고 또 산지 직송,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과 신선함을 어필했대요. 또 품질 보장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거래요. 불만을 또 해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카피라이팅 해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이 해석을 듣고 또 비슷하게 카피라이팅을 해서 구성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 소개한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이 순서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스토리. 그 다음에 왜 맛있는 고구마는 나무파머스일까요? 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그럴 때 고구마를 제공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뭐 영양분이 풍부한 황토 땅 끝말의 청정함, 브랜드의 독특한 점을 강조를 했대요. 신뢰를 형성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리적 표시가 이제 특정 지역 인증을 통해서 고유성과 품질을 또 보장을 하고 있대요. 굉장히 좀 잘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품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나 봐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꼬리뚝뚝, 남부파머스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큐어링 숙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는 또 뭐 자가치유 및 당도 극대화라고 했는데 당도 극대화를 통해 뭐 소비자에게 부가가치를 뭐 제공한다 할 수가 있네요. 뭐 얄라핀 이것도 되게 신기한 용어네요. 근데 되게 뭔가 좀 후킹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신선도와 이제 맛을 강조를 했고 또 살균 세척 고구마 되게 위생적이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세척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포장, 배송. 네, 포장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네, 정성을 담아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뭐 부가 정보까지 빠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뭐 보관 방법, 주문 배송 안내, 그리고 여기서는 명확한 안내, 또 고객센터 전화까지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 같은 이제 경쟁사 제품 상세 페이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제품은 뭐 이런 카피라이팅을 써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소구점을 알 수가 있어를 좀 독특한 점을 강조를 했는데 뭐 품질 아니면 뭐 신선함, 뭐 출처 되게 강조하고 그러면 나도 뭐 출처를 강조해야겠다, 신선함을 강조를 해야겠다, 그런 카피라이팅을 써야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세 페이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뭐 사과를 팔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이건 한번 사과의 관점으로 상세 페이지 예시를 한번 바꿔봐야겠다라고 시켜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결과가 재밌는데 제가 일부러 좀 못생긴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는 그대로 하고 제품만 바꾼 거예요. 못생긴 사과 맛은 똑같아요 하고 설명,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품질에는 차이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이것도 아까 그 카피라이팅 되게 핵심을 강조했네요. 그리고 못생긴 사과는 모양은 조금 못생겼어도 달콤한 맛은 그대로 신선한 걱정 안 해요.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아까 구조 그대로 못생긴 사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맛있는 제철 사과를 신선하게 산지 직송. 네, 실제로 산지 직송 한다고 하면은 이 문구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게 아니어도 뭐 다른 거여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뭐 신뢰와 신선도 보장, 또 제철 사과, 또 품질 보장, 문제 발생 시 뭐 사과만 선별해서 보상해준다. 구매 불안을 해소하는 카피를 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 같은 경우는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죠. 왜 진짜 맛있는 사과는 나무파머스일까요? 라고 하네요. 뭐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청정한 자연 환경, 브랜드의 독특한 점을 강조해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또. 그러면 저도 사과 상세 페이지 쓸 때 이거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왜 맛있는 사과는 나무파머스일까요? 또 지리적 표시, 뭐 남부사과 생산 농장. 되게 그럴듯하게 잘 지었네요. 고유성과 품질 보장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제품 프로세스. 못생겨도 맛있어요. 되게 웃기네요. 못생긴 사과도 철저하게 세척하고 선별합니다. 제가 채팅창 이거 강의 다 끝나고 Q&A 시간에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선별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뭐 꼼꼼한 관리 과정을 통해서 위생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모든 사과는 수작업 선별을 통해서 맞은 상태로 전달한대요. 이런 것들도 뭐 정성 어린 과정을 또 벤치마킹해서 알아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투명한 유통 과정. 산지에서 바로 고객님께 유통 과정을 이제 강조하고 투명과 정직함을 강조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포장 배송 비슷하게 뭐 세척, 살균, 건조 작업, 흡수 작업 선별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프리미엄 제품임을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관 방법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문 및 배송 안내 또 이거 굳이 뭐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다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 내용도 알아서 이제 개요를 다 짜고 뭐 추가 배송비가 발송한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3일 이내 고객센터 문의. 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벤치마킹 하는 순간 바로 제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이게 꼭 예시가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좋은 예시, 좀 글이 길어서 한 두세 개만 더 넣어도 괜찮은 상세 페이지 예시로 종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시, 레퍼런스 있죠. 레퍼런스를 모아서 제 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한 1분 이내로. 그러면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실제로 제 거에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주제만 바꿨다고 해서 베낀 게 아니라 약간의 변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을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거나 프롬프트가 굉장히 간단했는데 여기서 조건을 더 넣어주면은 좀 더 저에게 맞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간단히 준비한 프롬프트 활용법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살짝 남아서 Q&A 좀 길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강의인 릴스북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홍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질문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선홍님이 제품 디자인이나 그림 같은 것도 그려줄 수 있네요. 아, 네, 당연하죠. 제품 디자인도 제가 아까 똑같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기다가 원하는 제품 디자인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가 나오거든요. 프롬프트를 미드전이라는 AI에게 그대로 명령을 하시면 돼요. 실사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레퍼런스 할 때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혹시 미드전이나 챗GPT로 가지고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디스플레이된 사진이나 연출 이미지도 뽑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그대로 활용은 못해요. 이 포토샵으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뭔가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뽑을 수 있는데 정말 동일한 사진은 뽑진 못합니다. 그 마법의 단어, 마법의 문장은 이거입니다. 네. 영어 문구 이거고요. 사용하는 툴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AI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케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는 툴이 궁금해요. 이거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 일단 챗GPT죠. 챗GPT 중에서 GPT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GPT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이것도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대신 만들어주는 GPT스예요. 이것처럼 엑셀 분석을 대신 해주는 GPT스도 있고 콘텐츠 템플릿 추천해주는 GPT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GPT스가 있고 유튜브 링크 넣어주면 분석해주는 GPT스도 있습니다. 미드저니 네,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툴은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 네. 그 다음에 미드저니는 프롬프트가 전부 영어로 쓰는 거죠. 네, 미드저니는 영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번역이 다 되죠. 이렇게. 패션 잡화를 파는데 모양이 정해져 있는 제품도 미드저니에서 만들 수 있나요? 이게 모양이 정해져 있는 제품은요. 만약에 미드저니 안에서 그 좀 보편적인 아이템 있죠. 뭔가 그 디자인이 좀 흔한 디자인이야. 그러면은 얘가 그 데이터 기반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뭐 키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키티 데이터가 많아서 잘 만드는데 뭐 리카쿠마를 만들어줘 하면은 안 만들거든요. 그것처럼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좀 보편적인 디자인이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은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저 미드저니가 왜 안 뜨지? GPT스 어떤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GPT스 얘기가 많네요. 제가 이게 오늘 그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릴스북님 강의하실 때 좀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부여한 페르소나와 채팅에서 부여한 페르소나가 다를 때 채팅창이 우선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두 개 다 지금 섞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둘이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만약에 한번 부여했다면 뭐 이전 지침은 잊어줘 아니면 이전 역할 부여는 없애주세요라고 먼저 명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선을 할 수가 있어요. GPT스라는 게 챗GPT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챗GPT에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너무 아쉬운 게 GPT스가 지금 그 서버 에러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연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료 버전에서 GPT스 그냥 그 왼쪽 화면에 바로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반말과 존댓말로 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크게 없어요. 차이는 크게 없는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존댓말로 할 때 좀 간절해 보이면 되게 잘 답변을 해주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감정 프롬프트라고 프롬프트를 짤 때 뭔가 감정 요소를 넣으면은 그 감정 요소를 반영해서 정말 사람한테 답변 받듯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답변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뭐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더 잘 답변해 주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약간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또 답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말 존댓말의 차이가 아니라 이 뉘앙스 때문에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툴을 검색한 꿀팁 있을까요?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툴들이 있는지. 이거 방법이 있어요. 그 GPT스를 검색하는 GPT스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채팅창에 직접 남겨드리겠습니다. 윌스북님, 혹시 선생님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릴스북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고 나서 오프라인 강의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마지막에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GPT 3.5로 해도 무방할지 여쭤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3.5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3.5는 최신 데이터가 아니고요. 최신 데이터가 아니고 과거 데이터로만 답변을 합니다. 유무료 신종 구매해야 돼서요. 근데 이건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월에 2만 원 정도면은 최신 데이터도 가능하고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요. 또 답변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지금 무료로 또 유료 모델 쓸 수 있거든요. 한번 체험판이 아니라 유료 모델 GPT-4 옴니 사용하셔서 써보시고 괜찮으면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네, 아까 채팅창에 차근차근 하라는 식의 마법 프롬프트를 항상 넣는다고 했는데 설정에 한번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설정에 넣으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쓰면 됩니다. 오늘 설명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GPT 무료, 유료 차이가 최신 데이터냐 아니냐의 차이만 클까요? 유무료 차이 기능 무료에서는 한 유료 기능 5, 6번 하면은 못 쓰고요. 유료는 한 3시간에 80 메시지? 80개 요청? 그리고 40개 요청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차이가 엄청 컸는데 지금은 약간 더 많이 쓸 수 있냐 아니면 진짜 조금 쓰게 해주냐 그 차이로 바뀌었어요. 네, 설정에서 부여한 페르소나와 채팅창에서 부여한 페르소나가 다를 때 채팅창이 우선일까요? 이거는 우선 순위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채팅창의 페르소나를 우선 시켜줘. 아니면은 뭐 이전 질문을 무시해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같이 섞여서 쓸 확률이 높아요. 네, GPT 같은 옵션 툴 사용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설명을 많이 GPT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정말 많이 씁니다. GPT한테 특정 사이트를 주면서 이 사이트에서 내가 말한 내용과 관련 있는 가져오는 기능도 있나요? 네, 맞아요. 그거 결과 형태에다가 가이드만 그렇게 주시면 돼요. 사이트 입력하시고 여기 안에서 뭐 제목 가져와, 내용 가져와 이런 식으로 요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이트 가능하지 않고요. 그게 가능한 사이트면 연동이 가능하고 크롤링이 가능한 사이트여야만 그 자료를 가져오는데 보통 뭐 뉴스 사이트나 일반 블로그 사이트는 다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GPT스를 써야 돼요. 그 특정 사이트 크롤링이 가능한 GPT스가 또 있거든요. 복스 스크립트랑 링크 리더라고 그거를 쓰면은 사이트 주면서 그 사이트 내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네, 마법의 프롬프트 설정 어느 쪽에 넣는 걸까요? 이거 제가 설명을 이따가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네, 미드저니가 챗GPT 유료 버전에서만 뜨는 건가? 미드저니는 챗GPT가 아니고 챗GPT 같은 AI인데 그 이미지를 정말 잘 뽑아주는 AI예요. 미드저니 궁금하시면 제가 채팅창에 또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의학 교과서 PDF를 채팅창에 넣고 항상 질문하는데 이게 정확할까요? 아니요, 정확하지 않아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고 또 PDF 로 이제 파일을 넣는 거잖아요. 파일 안에 사실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GPT라는 모델이 그 평서문 위주로, 그러니까 텍스트 위주로 학습이 돼서 그 텍스트는 굉장히 잘 인식을 하는데 PDF 같이 파일을 넣는 순간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PDF가 아니라 뭐 워드 파일이나 텍스트를 넣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PDF 같은 경우에 PDF 길이가 길면 또 정확하지 않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완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보통은 PDF 말고 뭐 다른 검색 기능이나 다른 이제 서비스를 쓰긴 합니다. 네, 미드저니는 별도로 다운로드해서 사용 가능해요. 네. 채팅창에 히스토리 기억 시간이 정확히 히스토리 기억 시간 무제한이에요. 네. 이거는 오픈 AI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뭐 한 달 전이건 1년 전이건 아직까지는 무한정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질문들도 GPT 넣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대신에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어요. 오늘 강의 녹화본 제공돼요. 나중에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네. 미드저니 구글서 검색해서 조인하셔요. 네. 아, 네, 맞아요. 오늘 GPT 먹통이라 테스트를 못 하는데 GPT에 관련된 질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식 매뉴얼이랄지 교과서 같은 가장 정확한 출처요. 이거 할루시네이션 방지하는 방법 따로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교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제가 강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역할 부여를 하는 이유가 챗GPT가 헤매지 않게끔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챗GPT한테 조건을 많이 걸면은 정확한 경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정보를 찾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가장 정확한 출처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쵸. 시험도 궁금하네요. 이따가 릴스북님이 재밌는 거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크롬으로 GPT 실행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됐다 안 됐다 해서 제가 계속 아까 오늘 하루 종일 테스트했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자주 먹통이 되나? 아니, 오늘 특히 심해요. 이렇게 자주 먹통이 되진 않는데 대신에 그게 있어요. 큰 업데이트 전에 먹통이 좀 잘 되거든요. 아마 지금 릴스북님이랑 얘기를 한 게 이거 소라 업데이트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업데이트 엄청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네, 강의 다시 보기 있어요. 자료 배분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안내는 네, 릴스북님 2부 강의 끝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GPT 실행에 가장 적합한 브라우저가 뭘까요? 엣지, 크롬, 네이버 메일 등등. 음, 저는 크롬 추천합니다. 그리고 크롬이나 엣지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크롬이 지메일이라 그리고 크롬이 좋은 게 그 지메일 연동이 됩니다. 지메일 연동이 돼서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하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아,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강의를 구성했냐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보통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활용법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활용법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 다른 것들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아, 직업이 두 개라 페르소나 두 개인데 이럴 때 페르소나 설정을 어찌 할까요? 그때는 그 프롬프트 앞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소나 이것만 써줘. 아니면은 이전 페르소나는 잊어주세요.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AI로 바꿔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시 들어보시면서 하시고 강의 안내는 제가 끝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챌린지 안내를 살짝 드리긴 했어요. 네, 지금 이런 분들 대상으로 GPT 챌린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오늘 또 안내를 드릴 건데, 오늘은 사업자분들을 위한 강의를 런칭을 하려고 지금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배워서 뭐 너무 큰 성과 내신 분들도 많고, 저는 특히 사업자분들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 꼭 배워서 시간을 진짜 많이 세이브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배우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챌린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쵸. 네,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를 위한 AI 바이블 전자책 런칭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커머스 도움 되는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온라인 사업자. 너무 늦게 알려서 챌린지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PPT 외주 디자인 쪽 사업도 도움이 될까요? 너무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업무 곳곳에 이제 AI가 내재화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PPT 외주 하시면 아마 포토샵 하시거나 캔바 하시죠. 그거 다 지금 AI
다 들어가고 있고 디자인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로 진짜 많이 레퍼런스 얻을 수 있어요. 뭐 UI나 저 PPT 표지 있죠. 이것도 그 GPT로 뽑은 거예요. 이런 디자인 레퍼런스 같은 거 무한대로 뽑을 수 있고 기획자분들은 보통 그 기획 디자인 내가 원하는 원래는 글로 다 전달했는데 비슷한 이미지를 뽑아서 그걸 이제 디자이너 분한테 전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작업을 많이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챌린지는 제가 끝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GPT를 회사에서 직원들과 업무상 같이 쓰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보통 회사는 기밀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챗 GPT를 쓰려면 약간 좀 오픈된 데이터만 쓰던가 아니면 그 GPT 안에 팀즈라는 그 멤버십이 있어요. 그 멤버십은 직원들끼리 챗GPT 쓸 수 있게 그 공유할 수 있게 업무용 GPT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면은 GPT 학습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와디즈 펀딩 전자책 너무 인상적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책 있으신 거는 소개해 주세요. 제가 끝에 소개를 드릴게요. 네, 오늘 릴스북님 강의 끝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외주 비용 시간 절약. 코파일럿도 구독하시나요? 네, 저는 구독합니다. GPT 덕분에 디자이너님이랑 덜 싸우는, 그쵸, 아무래도.